혁신위원장 지금 뭔가 마지막 수를 목요일에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예를 들어서 이인영 혁신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비대 전환을 혁신위의 마지막 안건으로 하는 겁니다. 네. 혁신도 문 닫고 김기현 지도부는 더 이상 혁신의 대상이 아니다. 네. 당 자체를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 총선을 이긴다라고 혁신위의 안을 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걸 미리 막아야 되죠. 그래서 네.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해보니까 안 된다. 혁신이 다 해체하고 비대위를 가든지 이 당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약을 제조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니까 약봉지를 내다 버리고 다 나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명의 입장에서도 네. 더 이상 명의가 아닌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김한길 배우설의 윤심 부각까지 국민의힘 내홍 진흙탕으로 네,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사실 앞서서 김한길 대표가 지금 배우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김기현 대표 쪽 김기현 대표 입장을 지지하는 그쪽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가 있었죠. 이 배우설에 이어서 이번엔 윤심 부각도 하는 것이냐. 윤 대통령 만나서 나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얘기한다라고 어제도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심 부각까지 내홍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까지 나오다 보니 지금 김영민 최고께서 그거는 약간 이 톤을 메시지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배우설도 나왔고요. 윤심 부각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홍 의원님, 김기현 대표 쪽에선 혁신위가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면서 월권하는 거 아니냐. 그쪽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혁신위와 이제 최고 지도부 간에 뭐 아주 심각한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지금 아닌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네.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시기의 어떤 조금 문제인데 특히 이제 혁신위원장 인유한 위원장이 그 내용은 컨텐츠는 굉장히 당에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하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당이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언제까지 뭐 좀 답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시기를 좀 재촉을 하니 사실은 좀 정치라는 게 딱 그 제안을 하면 딱 받는 어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들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과 앞으로 어떤 향후 남은 인생이 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딱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아이고 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쉽게 아닌 상황에서 그렇죠. 좀 시간을 좀 독촉한 그런 좀 면이 좀 있고 특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좀 본인의 좀 답답한 어떤 속마음에서 본인이 그러면 이제 공관위원장 하겠다 이런 게 조금 결정적인 조금 미스가 좀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최고 지도부와 좀 엇박자가 조금 나는 것처럼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깔고 있는 어떤 해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는 네. 당의 최고 지도부가 혁신위원회에 던진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오늘 인유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있던 만남에서 상당 부분 네. 이야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사실 이런 어떤 간극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오늘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어제는 윤 여지도부, 오늘은 김기현, 인유한 회동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다.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만나는 거, 내일 최고위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 원래 친윤, 지도부, 영남권 중진들 희생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이 혁신안이 올라가는 상정이 될 보고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상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오신환 이 혁신위원이 목요일에 있을 최고위에 다시 한번 올리겠다. 우리는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목요일 내일인데 하루 앞둔 오늘 두 사람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두 사람의 갈등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이견과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힘드시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시요. 근데 오해는 좀 풀으셨습니까? 이 여장님이 윤심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나요? 고생하십니다. 예. 네, 사실 그때도 한창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윤심은 내 안에 있다. 네, 뭐 끝까지 뭐 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참 논란이 또 고조됐었던 그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하고 그리고 헤어졌죠. 그리고 잠깐 또 갈등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었는데 다시 그 갈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다고 하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네. 아까 사실 조건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오늘 두 사람이 만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 만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치는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의 톤들이 나왔다면 아마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리고요. 네. 혁신이 나름의 최종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 사이에 만약 조정되지 않는 상태의 파국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전권을 주고 모셔온 분입니다. 네. 거기서 내고 있는 혁신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당 지도부가 비춰지고 혁신위와 부러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갈등 구도에 있는 제로섬 게임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죽어야만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네.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가능성의 예술인 정치입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적당히 김기현 대표 만나갖고 자 우리 적당히 잘 지냅시다라고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 젊은 혁신위원들도 뭔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이 없으면 그대로 이 상황을 물러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 젊은 혁신위원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모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네. 정리 조정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 지도부도 혁신위도 변하는구나. 변하면서도 같이 안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정리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정치력도 있구나.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는 리더십. 그 순간이 오늘 김기현 대표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김기현 대표 디데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혁신위원들까지도 다 설득이 될 수 있을 사실 사의 표명하는 어떤 뭐 인요한 위원장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사의를 표명했다 안 했다 그 정도 논란까지 갔었죠. 그 혁신위원들도 다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걸 인요한 위원장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서영주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안이 나와서 상호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일단 만남이 있었던 건 이제 내일 네. 최고위에 올라가죠. 안건이. 그래서 월요일날 올라갈 거를 목요일날 다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스타일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대로 목요일날 혁신위원을 다 가져와서 추려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를 네.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적당히 끝냅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는 어떤 적당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적당히가 아니라 밑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네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저 아까 자료문도 봤지만 지난 17일입니다. 네. 17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한달 그 시간이 좀 인요한 됐죠. 혁신위원장이 준 것이고 그동안 김기현 대표나 윤핵관이나 친윤그룹에서 뭘 했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차라리 반발했잖아요. 무력 시위를 했잖아요. 막. 네. 그런데 혁신위원장은 보기에는 이거 나를 데려다 놓고 지금 꽂아 놓은 보리자루 취급하는 거 아니야? 지금 화가 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받지 않고 목요일 날 다 가져와라 했으니까 네. 혁신위원장 지금 뭔가 마지막 수를 목요일 날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예를 들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비대 전환을 혁신위의 마지막 안건으로 하는 겁니다. 네. 혁신도 문 닫고 김기현 지도부는 더 이상 혁신의 대상이 아니다. 네. 당 자체를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 총선을 이긴다라고 혁신위의 안을 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걸 미리 막아야 되죠. 그래서 네.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조율, 적당히 하자는 그런 저변이 깔려 있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2년 혁신위를 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서구 참패의 어떤 큰 패인 상처를 메우는 살로 생각하지 않고 반창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뇨한 혁신위는 당신 반창고인데 왜 자꾸 살 역할을 하려고 그래. 이제 끝났으니까 떼내고 싶은 게 김기현 대표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나는 당신들의 이 아문 상처를 메우는 살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안 좋은 것들은 걷어내고 내가 살의 역할을 할게.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수요일 오늘 만남이 결국엔 내일 목요일 날 이뇨한 네. 혁신위원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좀 톤다운 시키는 사전 조율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최고위전에 있을 사전 조율 작업이다. 오늘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말씀 중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혁신위가 지금 지도부 체제로 안 된다. 비대위가 출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혁신위가 비대위 카드를 꺼내들고 우리 안 못 받으면 우리 비대위 카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만나서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한다면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입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위원회도요. 네. 결국은 국민의 여론, 명분이 축적됐을 때 힘이 실립니다. 네. 근데 지난날 공관위원장은 나를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뇨한 위원장의 메시지가 힘이 실리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가 스스로 그 메시지를 톤다운하면서 조정하고 다시 공지를 하게 되죠. 네. 지금 있는 비대위 전환 요구나 지도부를 완전히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당은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혁신위에 힘을 실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은 명의로서 이 당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왔잖아요. 네. 쓴 약을 제조해서 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쓴 약을 먹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쓴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반드시 그 길을 찾아내겠다고. 네. 근데 여기에 마지막 순간에 해보니까 안 된다. 혁신이 다 해체하고 비대위를 가든지 이 당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약을 제조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니까 약봉지를 내다 버리고 다 나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명의 입장에서도 네. 더 이상 명의가 아닌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뇨한 위원장도 이 당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혁신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걸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네. 어저께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영입이 됐으니까 자택, 따뜻한 양지인 서초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초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가 자신 있게 나가서 어려운 지역이지만 난 수원에 나가서 정치를 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럴 때 더 힘이 실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여성 비하 발언들도 그때는 멈춰 세울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의힘의 혁신과 변화의 방향인데 이걸 지도부나 혁신위가 하지 않는 바뀌는 이수정 교수가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이런 방향 속으로 오늘 두 사람의 대화들이 좋은 결과들을 끌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한마디 한마디 힘을 줘서 유독 김병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